그래도 미국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할 이슈들은 없는지, 또 관전 포인트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미 시장은 쉬어갑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또 반등 나온 거 보니까 미국 장은 그래도 반등 얼추 제법 나와요. 뚜렷한 호재도 없는데요, 말이에요. 시장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도 한국 시장 마지막에 꼬리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본질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PC 물가 지수가 이제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뭔가 긍정적인 신호, 요런 해석이 있었고, 그런데 정말 여기 우리가 이제 숫자만 기다리기에는 사실 굉장히 이 시장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핵심 PC 물가 지수하고 제가 왜 그게 이렇게 됐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입니다. 그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좀 출렁거리는 했지만 갑자기 확 올라가는 시점이 나와요. 그죠? 지난해 7월부터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해가지고. 그러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미국 제조업 생산량이 나옵니다. 미국 제조업이 생산량을 쭉 늘렸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러더니만 늘지를 않아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생산량이 적어요. 근데 미국인들이 소비는 많이 했어요. 그죠? 지난해에도 소비 많이 했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갭이 생깁니다. 생산량과 소비량의 갭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뭘로 채우느냐? 수입을 해서 채웁니다. 근데 그 수입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중국에서 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생필품에서 중국 물품 빼면 미국인들 못 살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아마존닷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미국 제조업의 생산량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게 제대로 하락한다라고 해석하면 좀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대체 수입처로 전환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중국에 의존하던 거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식으로 동남아 쪽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그쪽에서 의존도 있던 것들을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어떤 좀 적응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PC 물가지수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러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중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보세조치 풀리니까 그 생산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무역 수지가 지금보다는 한 마이너스 30% 정도는 더 떨어져야지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지출이 지난주에 갑자기 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2%라는 건 그냥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냥 뭔가 굉장히 안 좋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안 좋게 떨어지려면은 먼저 소비가 반응하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소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게 타겟 매출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더 올랐어요. 다만 수익성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그리고 재고 처리 문제다 이런 거 있는데, 결국은 재고 처리라는 거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가보다는 앞으로 이제 기업 실적 시즌 시작이 되죠. FOMC 회의보다는 실적이 먼저입니다.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 수익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네,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봐야죠. 그런데 작가님 또 이번 주에 FOMC 의사로 나오게 되잖아요. 지난달에 그 연준위원들에 비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나, 이런 것들도 또 계속 챙겨봐야 할 그런 이슈인 것 같아서요. 관전 포인트,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도 또 있다면 살펴주십시오. 네, FOMC 회의록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바로 노동시장이고, 그 노동시장을 본다라는 거는 결국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임금은 결국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 소비로 연결되는 요 메커니즘을 갖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건데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된 거는 정상적인 수준에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근데 위쪽에 노란색 구간으로 삐져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무작위로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잉여 소득이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걸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제조업 생산이 안 된다 그랬죠. 생산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랬죠. 근데 이걸 빼주는데 금리 인상 과정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안 돼요. 즉 기업들이 힘이 들어서 해고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이 심화되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연준이 주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실업에 의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 아까 보셨죠? 가처분 소득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줄어들면 또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줄어들지 않게끔 해서 소비 둔화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준 같은 경우에 점도표 지난번 점도표 보면은 지금 3.5%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1%포인트 올린다 그래가지고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목표치를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긍정적인 예상치들이 시장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뭔가 암울한 분위기가 계속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결국은 하반기에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세제 감면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더라도 뭐 최근에 유로스테이나 얘기 나왔을 때도 시장이 괜찮았죠, 반응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만큼 보여줄지가 미지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전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현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서로 합을 좀 맞춰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지켜본다면은 시장의 회복 신호를 조금 더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신호들이 좀 마구마구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제 유망한 기업 저희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영국 회사입니다. 킹피셔라는 영국 회사. 주택 개조용품 미국의 홈디포 같은 그런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게 OTC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포털 사이트나 증권사 쪽에서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야후 파이낸스나 미국 증권사 쪽에서는 다 검색이 되는데 미국장이 어려울 때 좀 아니면 한국장 어려울 때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공부하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국 시장은 지금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 겨우 6.8% 하락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반의 반밖에는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킹피셔가 영국이나 아일랜드, 프랑스 요런 이제 유럽 쪽에 8개 국가에 1,500개 가까운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건설업이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그게 이제 정고점을 회복은 못했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실내 인테리어나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조립하고 보수하고 이런 쪽에서는 연간 한 10%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인부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고치려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쪽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한 6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퍼는 6배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고 EPS는 1달러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치는 그렇게 높게 막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워낙 잔잔하게 흘러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 시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가는 주식이고요. 최근에 3억 6천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무 구조를 보더라도 굉장히 매출이나 수익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이 123억 파운드인데
부채가 4억 파운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현금은 또 10억 달러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지난해 순이익이 42%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전반적으로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밴드 구간 잡고 있는 게 지금 거의 20년째 지금 밴드 구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반드시 일정 수준까지 10달러 이상까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꾸준히 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된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나쁘지 않고 계속 이제 또 성장성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는 지금 6달러 돼서 10달러까지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10달러, 손절 매가는 아래쪽에 5달러 36센트 정도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종목이 그러하듯이 이 종목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해서 좀 여유 있는 호흡 갖고 전략을 짜보는 게 괜찮은 거겠죠, 작가님?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은 너무 서두르거나 아니면은 또 잘 안 됐다고 빨리 치고 나가거나 이러는 시장이 아니라 천천히 마음에 드는 거 잡아서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킹피셔였습니다. 목표 가격 10달러 기억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오늘도 미국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점검해봤네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장 아주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플러스로 코스피가 전환됐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래도 낙폭을 이 정도로 만회를 해줬다는데 위안을 삼아 봅니다. 내일 시작은 조금 더 힘내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장 미 시장은 쉬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마감 스트레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